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10.9%, 거의 한 11% 정도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3월 18일, 이틀 전이죠. 거의 신고가를 만들었고 45만 9,500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까지 갔죠. 다들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사상 최고가를 간 이유는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 베이스에 깔린 것 ALT-B4입니다. 그리고 ALT-B4는 머크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키트루다 SC라고 부르죠. 자, 키트루다 SC가 AZ,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하면서 법령적으로 바뀐 겁니다. 머크와의 계약건에서는 키트루다에만 ALT-B4가 사용이 됐다면 AZ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된다? 법령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특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일단락이 된 겁니다. 만약에 할로자인과의 소송권이 계속되거나 문제시 되었다면 AZ와의 계약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 수급상의 약간 좀 시장 수급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나왔죠. 금리 예상치는 동결이에요. 근데 이 동결이 나온 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조금씩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건 시장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내용인데 이걸로 인해서 미증시가 수직 상승한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미증시는 변동성이 클 겁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이 1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다시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하려면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최소한의 안전 구간에 들어가야 한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대략적으로 그려지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선행되어야 알테오젠이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금리는 동결했다.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요인은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고 양적 완화를 양적 긴축, 즉 양적 완화는 연준에서 채권을 사들이는 건데 양적 긴축은 연준에서 채권을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파는 것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자, 시중에서 돈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던 연준이 조금씩 변화에 대한 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유는 있죠.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 그렇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도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뭐죠?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사재기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이 비싸고 내일보다 모레가 비싸고 모레보다 그 다음날이 비싸면 먼저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인플레이션,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 관세는 이렇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관세 부과, 가격 올라, 한 번으로 끝. 관세 또 올려? 근데 그 안에 트럼프는 뭘 한다?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일단 이렇게 미국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거 소비심리 위축? 이런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문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문제면 경기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었던 겁니다. 자, 나스닥이 고가부터 저가까지 15%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감,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근데 실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말이 많잖아요. 올라가면서 계속된 등락이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알테오젠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약간 좀 길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23년 말이죠. 그리고 24년 초반에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 급등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계속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 매매 못합니다. 왜? 적자 기업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에요. 근데 적자예요. 그렇죠?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주식이 이렇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실적이 좋아지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연 1조 원 정도. 근데 현실적으로는 적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뭐예요? 주가는 먼저 올라간다.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현재 실적과 지금 현재 주가와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 차이를 조금이나마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좁히는 과정이 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장과의 수급적인 무언가의 변화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이다.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기사를 보면 요 내용이 나왔거든요. 너무 올랐나?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9% 급락했다. 장중에 나온 기사인데 보세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9% 넘게 급락하고 있다. 20일 오후 2시 32분 기준으로 알테오젠은 전거래일 대비 9% 내린 38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뚜렷한 하락 이유가 없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점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기사는 잘 안 보여드려요. 왜? 쓸모없으니까. 보세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투자 심리는 좋아집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거래대금.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를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만큼 정말 급격한 변화를 준 주식이 23년, 24년을 통틀어서도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엔비디아는 항상 잘 나가던 기업이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테크에서 거의 엔비디아를 모셔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 지금 대략 23년 요때가 초반입니다. 어때요? 10달러 초반부터 시작해서 150달러까지 10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1위가 됐죠. 실적에 대한 절대치로 비교해 보잖아요.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차이가 납니다. 엔비디아가 좀 더 떨어져요. 근데 마진은 훨씬 더 높죠. 어떤 것을 인정받아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렇게 견주게 됐다? 성장성입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한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등락은 있다는 거죠. 바이오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알테오젠은 엔비디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잘 나가기 시작한 게 원래부터 잘 나갔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스닥에서 순위권에 들어갈 정도의 기업이 될 거라고는 사실상 엔비디아가 과연 이 시장 자체를 이렇게 다 먹어갈 줄은 아무도 그거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거냐? AI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붐이 있었던 게 비트코인 붐이 있었고요. 이게 17년, 18년 이때였고요. 그리고 23년도 들어서 이 비트코인 사이클도 존재를 했었죠. 비트코인 시세에 따라서 채굴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럴수록 GPU에 대한 사용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원래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카드라고 해가지고 게임용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확대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로? 비트코인 채굴로. 근데 이번엔 어디로? AI로. 이러면서 지금은 주 고객층이 정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 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구글, 아마존, 곧 애플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나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된 거예요. 절대적인 실적에 대한 그 규모 자체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익률 자체는 70%가 넘죠. 알테오젠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알테오젠의 주력 상품은 뭐죠? ALT-B4. ALT-B4가 머크 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퀴트로다 SC. 그리고 이번에 어디랑 계약했죠? AZ. 그쵸? 아스트라제네카. 두 개 다 뭐예요? 머크하고 AZ는 뭐예요? 빅파마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뭘 사용한다? SC 제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거. 생존율도 높고 효용성이 높고 가격 더 싼 거. 그게 어디예요? 알테오젠의 ALT-B4.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데 실제 주가의 상승폭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그 속도하고는 차이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지만 딱 한 가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알테오젠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아까 전에 제가 시장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입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만들어 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미 6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올라가면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이때 구간까지는 알테오젠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가 무너질 위험은 없다. 왜?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가니까 실적을 찍을 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을 찍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아무리 빨라도
25년 4분기. 즉 25년 4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나요? 26년 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이 구간별로 보면서 타점을 계속 잡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고 뭐 끝났다, 뭐 시세가 끝났다, 여기 보니까 뭐 쌍봉이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기사 중에서 자, 요거 보시면 뚜렷한 하락 이유는 없지만 최근 주가 급등한 점이 투자 심리의 부담이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인 게,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오나요? 거래대금이 늘어나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건 뭐예요?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락하는 종목군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수급이 말라버리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알테오젠이 10% 빠졌으니까 하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추세가 이탈한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이죠. 에코프로 보세요. 23년도에 그렇게 좋더니, 그쵸? 한번 꺾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15배씩 두 번을 올랐거든요. 2020년과 21년, 그리고 23년 해가지고 15배씩 두 번을 튀니까 주가가 거의 한 60배에서 70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을 열어봤더니 어때요?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주가 어디까지 빠져요? 아주 그냥 뭐 한 90% 정도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그쵸? 오늘 좀 올랐네, 한 10% 올랐네, 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추세가 이래서 무섭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추세를 훼손할 수가 없다. 왜? 머크와의 계약건만으로도 시가총액 30조는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숫자에서 나오는 비율입니다. PER이라 그러죠. 멀티플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 AZ 2조 원의 기술 수출 계약, 그리고 여기 11월 달에 나왔었던 다이치 상교와의 기술 수출 계약, 이쪽은 ADC 쪽이죠. 이런 부분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딱 한 가지.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자.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세를 돌려서 올라가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건 시장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거지, 삼성전자 올라가고 알테오젠 빠졌다고 해서 뭐 시장의 주도주가 변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가 뚫고 올라갈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싸서 매수한다? 물론 저는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했고, 이번 주에 제가 반도체를 공략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주는 조선, 그리고 바이오, 원전, 로봇, 이쪽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4대에서 5대 정도 되는 성장 산업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가 구간에서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 악재거리, 찌라시들이 돌 건데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 돈을 보고 거래하면 된다. 돈을 보는 건 뭐예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구간. 그리고 그건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 미증시도 충분히 빠졌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됐을 때 단기간에는 수급이 꼬였겠지만 이 수급이 꼬이는 과정에서 뭘 만들어요? 시장의 안정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는 25년도까지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오늘 코스닥 하락 마감, 주도주 약세 영향, 바이오 등등,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강세. 이번 주 반도체 매매 예고가 있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18일 내용인데, 자 보세요. 오늘 주도주 강세, 조선과 방산 합쳐서 봐야 한다. 하나 때문이고요. 바이오 일부 강세, 원전 민간국가 지정으로 인한 매도세는 끝. 계속 주도주만 봐야 된다. 이번 주 반도체 공략 예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쵸? 시가의 하이닉스를 공략한 결과 뭐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2%대 강세 구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알테오젠이 수급이 꼬이면서 한 10% 정도 내렸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발생하거나 악재가 있거나 흔히 얘기하는 세론이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단지 변동성이 커진 것뿐. 그리고 그 변동성에서는 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저도 아직 계속 보유 중이고 새롭게 타점을 잡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 다시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조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 오늘 거래한 내용, 그렇죠? 하이닉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저께 거래한 내용, 그렇죠? 삼성중공업을 시장가 매도하면서 16% 정도 수익 마감이 됐었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처럼 제가 누구나 볼 수 있게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와서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했지만 정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뭐 고가가 발생해서 빠졌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전체적인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관련된 좀 그런 변화 요인이나 약세 요인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있다. 하지만 수급상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정말 뭐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자, 내용 보세요. 이거 DI인데 작년에 매매한 내용입니다. 오늘 반도체 매매를 했으니까 작년에 제가 반도체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쵸? 여기도 신고가, 여기도 신고가.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만 매매를 했죠. 그런 결과 25%, 14% 내려업 더 있습니다. 26, 22, 18%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자,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지금 고가에서 하락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수익 구간입니다. 30%까지 갔다가 며칠 동안 하락해서 다시 10% 초반대까지 수익률이 쪼그라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다 보유 중이다. 왜? 추세 훼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월과 2월달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장세가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시장 관련된 위험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쭉 내려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월달에 큰 수익을 냈었던 한화, 오션 같은 종목군들도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이어간 결과 50%대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을 신고가 구간에서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은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해서 매매를 했을 때 50% 이상의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중요하고 이렇게 급락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 걱정이 되시겠지만 무조건 가격에 대한 이해, 즉 이론적인 부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왔고 2월 달 변동성이 커졌고 3월 달에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미증시도 아직까지 회복기에 이제 접어든다는 것이지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변화 요인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뭐 강세를 보였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 뭐 조선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도주가 바뀌는 게 이렇게 한 번을 못 잡았다 그래서, 그쵸? 이번 한 번을 내가 놓쳤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뀌거나 박살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수급이 몰려 있었던 기간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급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고가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주도주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추세가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 제가 87,200원 고가에 매도했나요? 아니에요. 2월 초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57%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기간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이러면서 제가 2월 초 이후에는 하나오션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그쵸? 삼성중공업을 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3월 19일 날 매도를 한 겁니다. 결과는 17% 수익 구간, 이런 식으로 매매 구간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주도주 섹터 내에서 종목군의 변화를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알테오젠과 함께 어떻게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